이 극장의 특성을 좀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이 보시다시피 극장이 약간 물리적으로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마이크로폰이나 이런 확성을 절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자연음향의 극장이고, 그런 극장은 지금 국립국어원의 풍류사람방 정도 하고, 이 극장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음향을 절대적으로 그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점에서 일단 좀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보시다시피 약간 경사가 진 이런 식의 극장을 반 아레나 스타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고, 무대는 약간 돌출돼 있고, 그리고 객석과 무대의 이 거리가 굉장히 좁죠. 뭐 이 바로 앞에서 숨 쉬는 게 다 들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긴장해서 떨리는 게 다 보이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감나는 그 관람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연주자들이나 이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좁은 거리에 확성이 안 되고, 뭐 이런 그 물리적인 그 조건 때문에 상당히 압박감이 심할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이 극장은 작지만 굉장히 특징이 있는 그런 극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품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사람의 또는 사물의 태도나 됨됨이 뭐 이런 의미예요. 격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 걸맞는 것,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말 그대로 품격 있는 공연이라는 거는 태도나 됨됨이가 썩 훌륭한 그런 콘텐츠를 이 상황에 굉장히 적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게 구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아티스트, 좋은 내용의 공연을 이 극장에 잘 맞게 구현해내면 그게 품격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품격이라는 말을 굉장히 고상한 것, 또는 아까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뭐 특정한 어떤 그 사회적인 통념이나 선입견에서 봤을 때 그런, 심지어는 엘리티즘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특히 이 공연장에 아주 적합하고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와서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하겠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전통음악을 시작할 때 제 나름의 계기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저희 할아버님으로부터였는데, 제가 기억하는 제 조부님의 모습은, 또 그 조부님의 스승이었던 그런 그 명인들의 모습은 저한테는 어떻게 남아있냐면, 절대로 음악을 풍류를 돈과 바꾸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외연을 넓히는 거 이런 데 혈안되지 않고, 굉장히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예술을 벗삼아서 평생을 살다 가신 분들의 모습으로 저한테는 되게 또렷하게 남아있거든요. 저한테 국악이라는 거는 어떤 음악적인 실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정신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새로운 음악이 나오겠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전통음악, 국악, 이게 화두가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는 이 시대의 우리 음악, 한국의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된 지 이미 꽤 됐고요. 이제 그 과정을 굉장히 다각적으로 밟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런 정신적인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정신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먼저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말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예요. 전 장르를 놓치지 않고 연주하는 연주자가 되는 게 나한테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장르 하나하나의 음악이 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고 연주하는 연주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온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현대음악도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그런 자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제가 그 현대음악을 접하기 전에 연주했던 국악 창작곡들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연주할 때보다 제가 연주했던 많은 그 현대음악들은 오히려 연주자를 배려하고 그 연주자가 자유롭게 그 안에서 자신의 해석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지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통음악을 연주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여러 가지 장르들을 계속 열심히 하면서 제자들과 또 같이 열심히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그동안 좀 관심을 가져왔던 그 정학 분야에서 정학 합주론이라든지 집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나름의 체계를 좀 학술적인 체계를 세우기 위한 책을 구상하는 일,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좀 단기간 안의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준비를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술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일단 젊은 그 학생들, 저희 제자들이 너무 쉽지 않은 삶을 너무 쉽지 않은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덧 벌써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그 젊은 그 친구들에게 사실은 정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아직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미안하다는 말 정말로 진심으로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노력하겠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